네, 오늘 생화 실험 수업 시간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는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접속을 하면은 주석 체크하고, 오늘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플라스미드를 프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프라이머 디자인하고 프라이머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제 PCR, 오늘 조금 연관 지어서 PCR 셋업하고 PCR에서 얻은 프로덕트를 회수를 하고 그 외 얻어낸 거를 라이게이션을 셋업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계속해서 클로닝을 진행해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진행하는 중에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후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5월 1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실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속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출석 부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접속을 하시면은 얼굴들을 보여주시고요. 얼굴을 보고 수업을 출석 체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대부분 이제 PPT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크게 얼굴을 직접 볼 기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씩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누가 아무도 없네? 어서 출석들을 불러주세요. 캠을 키셔서 출석들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 다음 주가 아니구나. 11일부터 수업한다는 전달은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요. 지금 우선 3명, 현주하고 기철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다른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있나? 승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선거들은 다 했어요? 네. 보던 사람, 찍은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 요번에 투표가 인기가 너무 높아갖고 26%를 넘어서서
다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복습으로 앞에 했던 내용 링크 걸어서 올렸는데 프라이머는 이제 다 디자인할 수 있죠? 네. 확신해? 아, 현주, 확실하죠. 네? 프라이머 짤 수 있어 이제? 예. 내가 원하는 유전자에 제한 요소 자리 집어넣고 활용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만들 수 있다. 현주 오케이. 기철이는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승우는 네,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오케이. 네, 헷갈리는 거 없습니다. 유전자 찾고서 센스 프라이머는 어차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키는 안티센스 프라이머를 틀리지 않고 역방향으로 반대 서열이죠. 어떻게 보면 상보적 서열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만 주의하면은 프라이머 짜는 거에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정화는 어떠니? 정화도 프라이머 짜는 거 한 번 더 봤어요? 오케이. 그 복습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내용 녹화된 거 그대로 한 번 더 올린 거니까 아마 지난주에는 또 중간에 수요일 날 선거도 있고 새로운 거 하기에 이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복습 시간으로 한 번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4명 출석하셨고 영소만 안 왔네. 오케이 하다 보면은 들어오겠지. 오늘은 그 프라이머는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짜셨다고 생각을 하고 PPT 공유 드린 것처럼 오케이 오늘은 프라이머를 짠 상태에서 이제 PCR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PCR을 셋업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증폭을 할 거고 그 뒤로 이어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PCR 프로덕트라고 표현하는 PCR 우리가 타겟으로 한 유전자 증폭된 걸 얻고 그거를 엔자임 처리를 해서 원하는 플라스미드에 동일한 엔자임 처리를 한 다음에 라이게이션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플라스미드를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리컨비네이션이라는 제조합 DNA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제조합 DNA 플라스미드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플라스미드를 어디다 도입해줘야 돼요? 응? 어디다가 도입해야 돼? 여러분, 어디다가 도입해야 되죠? 안 들리니? 안 들려? 들리시나요? 네. 뭐 어디다가 네, 집어넣어야 돼? 플라스미드를 증폭하려면. 프로덕터에 넣어서 응? 플라스미드는 어디서 왔어요? 근원이 어디야? 플라스미드. 원형의 유전자. 앞에서 강의할 때 약간 보여줬던 것 같은데, 플라스미드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노믹 DNA 이외에 세포질에 떠다니는 원형의 작은 유전자가 플라스미드예요. 박테리아가 증식할 때 그 플라스미드도 같이 증식이 돼요. 앰플리파이 돼서, 증폭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만든 플라스미드도 카피 수가 적으면은 DNA 농도가 낮으면은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DNA 농도를 높여야겠죠. 그 DNA를 농도를 높인다는 거는 플라스미드를 증폭시켜야 되는 거예요. 카피 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곳이 박테리아. 왜 박테리아의 유전자니까. 그럼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에 집어넣는 거를 오늘 하게 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왜 박테리아의 형질이 전환되는 거죠. 원래 박테리아는 항생제의 내성이 없어요. 암피실린이나 가나마이신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자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플라스미드가 들어가 있는 박테리아를 선별하기 위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게 이제 엠피실린 R, 뭐 가나마이신 R이라고 써 있는 가나마이신이나 암피실린의 저항 유전자죠. 그러니까 그러한 플라스미드가 도입된 박테리아는
그 안티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미디어에서 자란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끔 뭐가 된 거예요? 형질이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형질 전환 균주라고 하는 형태가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제 된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박테리아를 키우면 플라스미드가 증폭이 될 거고요. 나중에 그 박테리아들을 싹 모아서 박테리아를 깨고 플라스미드 프랩이라고 표현하는데 플라스미드를 쫙 얻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제조합 DNA를 대량으로 확보를 하겠지. 그거를 원하는 곳에 쓰는 거예요. 뭐 동물세포의 트랜스펙션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을 웨스턴으로 검출하든지 형광염색용으로 직접 보든지 아니면은 형광염색을 통해서 직접 그 단백질을 검출하든지 그게 이제 전체 스텝이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첫 스텝이에요. 이론적으로 프라이머는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도 직접 짜봤고 그러면 그 프라이머를 주문을 해서 회사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PCR을 해야겠죠. PCR의 기본 컨셉입니다. PCR 관련된 자료는 LMS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요. PCR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프라이머가 필요하겠죠. 원하는 유전자를 증폭할 것. 그리고 그 유전자의 원본이 있어야 돼요. 농도는 높을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 100에서 50 나노그램 정도면은 충분해요. 그게 바로 요 주형 DNA, 템플레이트죠. 그리고 PCR 버퍼, 텍폴리머레이즈가 최적으로 워킹할 수 있도록 버퍼를 넣어줘요. 근데 이 버퍼는 여기 10X라고 되어 있죠. 10X의 농축형 10배짜리 버퍼를 회사에서 공급을 해줘요. 왜 그러냐? 원액이면은 버퍼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다른 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희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10X로 해서 뭐 여기 이따가 전체 들어가는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20 마이크로리터의 파이널 볼륨이면은 10X짜리니까 20에 10배 2 마이크로리터만 넣으면은 양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볼륨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 MgCl2 같은 경우는 효소의 반응을 도와주는 금속이온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코팩터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효소는 요 팩 폴리머레이즈 중합효소가 되는 거고요. 그 DNTP 믹스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2.5 밀리몰 스탁 솔루션 이치라고 되어 있는데 DNTP 믹스 PCR 해본 사람은 아실 것 같은데 DNA가 증폭이 되려고 하면은 각각의 무엇이 공급이 돼야 돼요? A의 상보적인 T, G의 상보적인 C 이런 거 각각 하나하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러죠. 뉴클레오타이드. 그 각각을 DNTP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DNTP는 DATP, DTTP, DCTP, DGTP 해서 네 가지를 각각 2.5mm몰 농도로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파이널은 곱하기 4니까 10mm몰이 될 거고요. 여하튼 이 DNTP를 공급을 해줘야 증폭되는 DNA를 염기 서열을 하나씩 하나 갖다 붙이겠죠. 텍폴리머레이즈 유닛으로 표현을 해요. 효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양으로 이 효소의 농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리터당 5유닛 정도, 그러니까 5개의 유닛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은 그 효소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 텍폴리머레이즈의 농도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요 아이들을 PCR 튜브에 넣어서 셋업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여기 10X 버퍼 아까 2마이크로리터 20이면은 MgCl2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 PCR 버퍼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요. 25mm몰 스톡으로. 이게 기본 농도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더 높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낮게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 NGCl2가 많이 들어가면은 PCR 반응이 더 잘 일어나요. 그 이유는 택폴리머레이즈의 활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빼버리면은 반응이 약해지게 되고요. DNTP 믹스 있고요. 일반적으로 DNTP 믹스는 요 2.5mmol 스탁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파이널로 0.2mmol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농도의 한 1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10분의 1, 10mmol짜리 스톡을 요 20 마이크로리터 파이널이면 한 2 마이크로리터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들은 각각 한 1 마이크로리터 정도. 그리고 프라이머도 농도를 일반적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농도가 10 피코몰 정도 농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프라이머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프라이머 주문했을 때 오는 그 인포메이션 용지가 있어요. 인포메이션 시트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농도가 산정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버퍼 2 넣는다고 그랬고요. MgCl2는 버퍼에 포함되어 있고 DNTP도 2, 프라이머는 각각 1, 1. 주형 DNA도 여기 1 마이크로리터. 농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100 나노그램에서 50 나노그램 정도를 사용한 스탁을 1 마이크로리터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2, 2, 111 해서 7이죠. 그럼 나머지는 택폴리머레이즈가 보통 한 0.5 마이크로리터 아니면 좀 잘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도 쓰는데 농도가 너무 높아도 안 좋아요. 0.5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뭘로 듣겠어요? 이제 물이 들어가겠죠. 5, 7.5니까 12.5 마이크로리터의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20이죠. 이렇게 셋업을 잡아서 이제 PCR을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PCR을 실험 시간에 이제 하실 때 이 10X 버퍼랑 DNTP랑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넣지 않고요. 이미 2배짜리 마스터 믹스라고 표현하는데 믹스처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EX 믹스처라는 거는 2배짜리예요. 그러니까 20 마이크로리터 파이널이 되려고 하면은 10 마이크로리터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 안에 뭐뭐 들어가 있어요? 10X 버퍼도 들어가 있고요. MgCr2도 들어가 있고요. DNTP도 다 들어가 있는 믹스처예요. 10 마이크로리터에 프라이머 각각 센스 프라이머 1, 안티 센스 프라이머 1. 이에 DNA 1, 3이죠. 그럼 나머지 7은 물로 넣어주면 되겠죠. 요 안에는 믹스처 안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네 가지가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PCR은 이렇게 해서 튜브에다가 이쁘게 만들고서 그 다음에 PCR 사이클을 시작을 하겠죠. PCR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배운 그 사이클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뭐뭐 있었어요? PCR 사이클. 처음에 크게 세 가지 사이클이 반복이 되죠. 디내추레이션.
어닐링, 익스텐션. 디내추레이션은 95도 또는 94도, 1분 정도. 어닐링은 프라이머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모르면은 55도. 기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익스텐션. 복제죠. 복제하는 단계는 72도. 근데 이것은 이제 사이클로 돌리는 단계고요. 이게 몇 사이클? 기본 30 사이클 반복을 하게 되죠. 근데 요것만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증폭만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시간은 다 1분, 1분, 1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전 단계 디내추레이션 한 번 더 하는데 95도로 합시다. 95도 1분.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PCR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최종적으로 72도에서 5분 30 사이클로 저 디내추레이션, 어닐링, 익스텐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PCR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PCR을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반응을 했어요. PCR 반응. PCR 해보신 분, PCR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 대답하기 싫으면 글을 올려. 지금 대답 안 하면 결석이야, 다. 그 1학년 때 한번 해봤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기억이. 저도 1학년 때 해본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와서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은 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스텝들로 믹스처를 만들어서 이제 PCR 머신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자기가 기계가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니까요. 쭉 끝나고 나면은 PCR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PCR 반응이 끝난 샘플을 전기용동을 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이거는 앞에서 보셨듯이 GFP 같은 경우는 약 720 베이스 페어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면 720 베이스 페어가 아가로즈 젤에서 확인이 될 거고요. 이 밴드를 잘라서 빼내야겠죠. 아가로즈 젤은 뭐 보셨을 것 같아요. 아가로즈 젤 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묵에다가 DNA를 전기용동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그 딱딱한 젤에서 DNA를 뽑아야겠죠. 그 DNA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젤을 자른 다음에 그 젤을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녹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DNA를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서 다른 말로는 젤 일루션이라고 그래요. 젤 일루션 또는 젤 피리피케이션. PCR 전기용동 확인 후에 원하는 사이즈 밴드를 자르고 이제 정제, 피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키트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키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젤 익스트랙션이라고 표현했는데 젤을 원하는 밴드를 잘라서 젤을 녹여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럼 PCR 프로덕트도 똑같아요. PCR 프로덕트 바로 요 솔루션에 같이 넣은 다음에
뭐 젤 라이시스라고 표현했죠. 이제 BNL 버퍼와 PCR 반응한 걸 섞어주든지 정교홍동에서 젤을 잘라서 젤을 BNL 버퍼에 넣은 다음에 50도 핫플레이트를 가열한 다음에 거기다 튜브를 꽂아 놓으면 2, 3분이면 이 젤이 싹 녹아요. 그럼 이 솔루션 안에 여러분들이 증폭한 DNA가 섞여 있을 거고요. 이 컬럼에 통과를 시켜서 이 컬럼의 DNA를 걸르게 한 다음에 그거를 회수하면은 이 DNA가 얻어지죠. 이 컬럼에는 DNA가 결합되는 비드라는 하얀 색깔 바인딩 비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DNA를 여기다 넣고 통과시키면은 요 밑에 빠지는 액체는 그냥 BNL 버퍼 또는 아가로즈 젤이 녹은 솔루션이에요. DNA는 요 위에 하얀 부분에 걸려져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깨끗한 70% 와시 버퍼로 한번 씻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나 일루션 버퍼라고 표현하는데 오토클레이브 된 물로 넣어주고 녹여내면은 요 비드에 결합되어 있던 DNA가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와시를 물로 하게 되면은 DNA가 다 씻겨 나와서 빠이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미니 프랩도 똑같은 이러한 키트를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여하튼 뭐 말로 보시면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직접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젤을 전기홍동에서 아가로제를 원하는 사이즈의 밴드를 잘라서 BNL 버퍼와 섞어주고 녹인 다음에 컬럼에 넣어서 액체를 통과시키고 센트리퓨즈를 살짝 돌리면은 30초죠. 그러면 밑에 빠진 물은 버리고 요 위를 한 번 더 와시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컬럼에 걸려있는 DNA를 얻어내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DNA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DNA는 PCR이 잘 돼서 회수가 됐어. 오케이. 그럼 PCR 성공. 그럼 다음에는 이제 그 나온 프로덕트를 원하는 플라스미드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플라스미드 또는 베이크 또는 벡터 다 똑같은 의미예요. 플라스미드는 원래의 그 박테리아 갖고 있는 원형의 유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조작한 그런 형태를 벡터, 운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할 벡터는 pcDNA 3.1이라는 동물세포에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마멀리안 익스프레션 벡터를 쓸 거고요. 인서트는 좀 전에 PCR 한 다음에 젤 퓨리파이에서 얻은 애예요. 엔자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엔자임 처리도 똑같아요. 제한 요소를 처리하는 거니까 DNA 1번, 2번 뭐 같이 하려는 게 아니고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1번의 DNA 벡터는 소량만 있어도 돼요. 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벡터와 인서트를 섞어서 결합을 시킬 때는 사이즈가 큰 벡터는 소량만 있어도 되고요. 사이즈가 작은 PCR 프로덕트는 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반응을 시킬 때 DNA, 벡터는 3, 인서트는 PCR 프로덕트는 10마이크로리터. 똑같이 여기도 이제 엔자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버퍼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0x 버퍼로 회사에서 공급을 해주고요. 파이널이 20이니까 10배짜리 버퍼니까 2마이크로리터 들어가면 되고, 엔자임은 데메이션 조원 각각 0.5마이크로리터. 여기 0.5마이크로리터면은 아까 유닛으로 1마이크로리터가 보통 10유닛 정도 돼요. 그러니까 5유닛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제한 요소의 유닛 단위는 1유닛이면은 1마이크로그램 정도의 DNA를 완전히 자를 수 있는 양이 1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유 있는 양을 넣어주는 거죠. 한 5유닛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3, 2, 5에 6이죠. 14는 물. 이게 1번 샘플이에요. 벡터. 또 따로 다른 튜브에 10마이크로리터의 PCR 프로덕트 똑같이 2, 0.5, 0.5, 7. 그래서 20마이크로리터. 1번과 2번 튜브를 각각 반응을 시킨 다음에 어디로? 요 베메이천과 조원의 최적 활성 온도는 37도예요. 37도 워터베스나 인큐베이터에 2시간 동안 넣어 놓으면 그 사이에 요 제한 요소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엔자임 사이트죠. 엔자임 사이트를 특이적으로 잘라주게 되죠. 계단 모양으로 스티키 핸드.
그 다음에 똑같은 것도 반복이에요. 전기용동. 네. 이 엔자임 처리한 어떻게 보면은 반응 액이잖아요. 이 액체에서 DNA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DNA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걔를 전기용동해서 아가로드 젤에 원하는 사이즈의 밴드가 보이겠죠. DNA가. 그러면 그 밴드를 다시 잘라서 요 앞에 나온 이 젤 퓨리피케이션 스텝을 통해서 DNA를 확보를 하죠. 그럼 우리는 벡터 DNA와 PCR 타겟 DNA를 둘 다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요 DNA는 PCR DNA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엔자임 처리를 했잖아. 그쵸? 엔자임 처리를 했으니까 끝에 쪽이 엔자임과 결합할 수 있는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스티키 엔드 엔자임 사이트가 잘려진 형태로 만들어진 아이죠. 이렇게 그쵸? 이 타겟 DNA 우리 PCR로 얻은 거예요. 클로닝 벡터 갖고 왔어요. 각각 엔자임을 처리를 하면 이코아론으로 만약에 여긴 이코아론 얘니까 이코아론이라는 제한 요소는 GAATTC를 인식해서 G와 A 사이를 잘라주는 거죠. G와 A 사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스티키 엔드라고 불렀어요. 끈적끈적한 끝, 오버행잉이 되는 부분,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각각 잘라놓은 걸 보면은 타겟 DNA는 이렇게 잘려지게 되고 이렇게 3' 쪽이 이렇게 남게 되고요. A 5' 쪽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G와 A가 잘리는 사이가 잘리는 거니까. 플라스미드도 똑같이 자르면은 이렇게 끝에 부분이 남겠죠. 그러면 이거의 상보적인 부분이 두 DNA, 벡터와 인서트를 넣고 섞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빨간색 부분이 타겟 DNA고요. 파란색 부분이 플라스미드, 벡터에 있는 엔자임이 잘려진 부분이에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DNA 라이게이션이에요. 라이게이션 오브 타겟 앤 벡터예요. 타겟이 이 빨간색 DNA가 잘려진 부분이고요. 플라스미드는 굉장히 큰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상보적으로 AATT가 TTAA에 수소결합을 하게 되겠죠. 쪽쪽. 그리고 최종적으로 G와 A 사이가 DNA의 백본이 연결된다고 하는데 포스페이시 다이에스터 본드를 결합하듯이 백본을 연결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두 뉴클리오타이드를 연결해주는 효소가 바로 DNA 라이게이즈예요. 라이게이즈. 제한효소 처리한 부분이 어떻게 결합해서 물려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엔자임은 다 파린드로믹 시퀀스, 양쪽의 거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려진 형태에 따라서 중간 부분의 4개는 서로 상보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상보적인 게 서로 동일한 엔자임으로 자르면은 상보적이니까 결합을 하겠죠. 다른 엔자임으로 잘라주게 돼. 만약에 이 인서트는 이코아론으로 자르고 벡터는 베메이촌으로 자르고 하면은 둘이 라이게이션이 안 돼요. 둘 다. 하나는 베메이촌, 아니면 둘 다 베메이촌 이코아론. 베메이촌 이코아론 자르면은 베메이촌은 베메이촌끼리 결합이 될 거고요. 이코아론은 이코아론끼리 결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라이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라이게이션 반응도 엔자임 반응하고 똑같아요. 10x짜리 라이게이즈 버퍼 있고요. 12 파이널 볼륨이니까 1 넣어줬어요. 나머지 남는 볼륨 넣어줄 거고, 벡터, 그리고 제한 요소로 절단한 PCR. 벡터는 진짜로 1에서 한 2마이크로리터 밖에 안 넣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벡터 대비한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인서트예요. 인서트가 대부분의 양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연결해주는 효소. P4DNA 라이게이즈가 1 들어가죠. 그러니까 버퍼하고 라이게이즈는 기본적으로 1, 1 해서 2 들어가고요. 벡터가 1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물 안 넣고 다 인서트로 7을 넣으면은 10마이크로리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라이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벡터가 1, 인서트가 3. 1대 3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뭐의 비율로?
몰레큘라 레이시오 비율로. 그래서 벡터가 만약에 여기 있듯이 5kb 베이스 벡터라고 하면은 인서트가 1kb 베이스고요. 비율로 1대 3이었으니까 5kb 베이스짜리 1마이크로리터를 벡터를 넣어줬으면은 인서트는 어때요? 5배죠. 5배의 양이니까 동일 양이 되려면 5마이크로리터가 들어가야 요거 1마이크로리터하고 동일 양이에요. 근데 최적이 1대 3이니까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5에 곱하기 3은 15가 되는 거죠. 실제 라이게이션 할 때 최적의 벡터와 인서트의 비율을 맞추려면은 벡터 1마이크로리터에 인서트가 15마이크로리터 정도는 들어가야지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최적의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6이 됐죠, 벌써. 그러면 16에 나머지 10x 라이게이스 버퍼 2, 라이게이즈 2. 그래서 20마이크로리터로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라이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텝 하나하나가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CR 한 주, 젤 퓨리파이 하는 것까지, 엔자임 처리해서 라이게이션 하는 거 한 주, 그쵸? 라이게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라이게이션을 일반적으로 16도씨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반응하든지 아니면 상온에서 30분 정도 반응을 해요. 또는 잘 되게 하려고 하면 4도씨에서 오버나잇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은 라이게이션이라는 거는 효소 반응인데요. 결국에는 높은 온도에서 짧게 한다는 거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 활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온도가 높으면 효소 활성이 좋겠죠. 그러니까 효소 활성이 좋으니까 반응이 잘 일어날 거고요. 그 대신 비특이적인 반응이 많아질 겁니다. 4도는 온도가 낮으니까 효소 활성이 약하겠죠. 하지만 뭐는 높아지겠어요?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대신 확실한 반응만 일어나는 거죠. 그걸 특이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특이성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게이션을 할 때는 요 4도씨 오버나잇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전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라스미드의 벡터에 인서트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플라스미드를 최종적으로 안정한 상태로 농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컴피턴트 셀의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그랬죠. 박테리아의 형질 전환, 플라스미드 DNA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전달을 해서 그 박테리아를 얻어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리커비넌트 DNA를 만들어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라이게이션을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박테리아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DNA의 숫자를 증폭시켜서 그 박테리아에서 다시 DNA 플라스미드를 얻고 엔자임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사용했던 엔자임으로 잘랐을 때 똑같은 인서트와 벡터가 분리돼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PCR을 했고요. PCR 프로덕트를 젤에서 퓨리피케이션을 했어요. 그 다음에 PCR 프로덕트와 벡터를 동일한 엔자임으로 제한 요소로 처리를 했고요. 그걸 다시 젤 퓨리파이어를 통해서 얻어냈고 라이게이션을 수행을 했죠. 이렇게 라이게이션이 된 아이는 라이게이션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테리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진행하는데 성공적으로 PCR하고 원하는 플라스미드에서 유전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데까지가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거의 소요가 돼요. 5주에서 6주 정도. 컴퓨터 셀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1학년 때 컴퓨터 셀 만들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분자생물학 시간이나
컴퓨터 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냥 공급을 해드릴 거고요. 컴피턴트 셀이라는 게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인데 뭐 유전자 플라스미드 DNA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약화시켜 놓은 박테리아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박테리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셀 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 멤브레인만 있으면 마멀리안 같이 세포처럼 이제 셀 멤브레인만 갖고 있으면 부들부들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셀 월을 같이 갖고 있어요. 셀 멤브레인에. 그렇기 때문에 셀 월은 더 딱딱하죠. 그 상태에서는 플라스미드 DNA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셀 월을 화학 물질, 망간 클로라이드나 아니면 포타슘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 칼슘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을 써서 이온 작용을 완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흐물흐물한 상태의 박테리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완전히 깨지면 박테리아가 죽으니까 증식을 다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상황에서 플라스미드 DNA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멤브레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이 컴피턴트 셀이에요. 오케이. 오늘은 이 박테리아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트랜스포메이션 진행을 해봅시다. 라이게이션 끝나서 얻었어요. 20마이크로리터의 라이게이션 반응을 한 프로덕트가 나왔으면은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피턴트 셀을 한 50마이크로리터를 한 리액션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50마이크로리터의 컴피턴트 셀에 라이게이션한 DNA는 일반적으로는 10분의 1 볼륨 이내로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50에 5마이크로리터 내지는 뭐 그 이하로 라이게이션한 DNA를 넣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진행할 때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여기 있듯이 4 key step in bacterial transformation이에요. 뭐 preparation of competent cell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컴피턴트 셀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박테리아, DNA가 들어갈 수 있는 박테리아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 DNA를 요 컴피턴트 셀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박테리아가 증식을 해야겠죠. 박테리아 증식을 위해서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컴피턴트 셀을 말하는 거예요. 세포는 요 박테리아를 리커버리, 원래의 제정신을 차리도록 너는 증식을 해야 돼. 죽으면 안 돼. 이런 상태죠. 리커버리를 시켜야 될 거고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 트랜스포메이션 이따 과정 보시면 알겠지만 DNA 넣고 아이스에 꽂아놨다가 희시약이라고 해서 47도씨에서 열을 가해요. 그러면 박테리아가 깜짝 놀래갖고 밖에 있던 D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셀 월이 열리면서 그 상태로 놔두면 죽겠죠. 그러니까 다시 아이스에 꽂아서 온도를 확 낮춰주면서 세포가 리커버리 되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1시간 동안 키우죠. 리커버리 상태가 계속되게 쉐이킹 인큐베이터를 한 다음에 그 펠렛을 플레이트에 도마를 해주면은 다음날 보면은 콜로니가 자라겠죠. 콜로니가 안 자라면은 라이게이션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플라스미드 DNA라는 자체는 서큘레이션이 기본 폼이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게이션이 돼서 서큘라가 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프로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생제 내성 유전자도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콜로니가 박테리아가 자라지 않겠죠. 그럼 콜로니 형성도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셀 플레이트에는 뭐 만약에 플라스미드가 암피실린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암피실린을 넣어줬을 거고요. 가나마이신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는 가나마이신을 넣어주겠죠.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해? 거기 계세요?
네. 대답을 안 해주시면은 진행이 안 돼요. 글이라도 남겨줘. 여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실험을 하시면? 모르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고요. 다 할 수 있겠어? 나중에 이 PPT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 실험 직접 다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이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Preparation of Chemically Competent Cell하고 이제 Electro Competent Cel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petent Cell은 종류가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사용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 있듯이 treat with ca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칼슘 클로라이드나 망간 클로라이드 이런 거를 가지고 박테리아를 처리를 해서 양이온 차지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이 셀을 약하게 멤브레인이 이제 셀 월이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일렉트로 컴피턴트 셀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deionized sterilized water라고 그러는데 뭐 비슷해요. 화학 물질 가지고 쓰긴 하는데 나중에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형식이 다른 거죠. 우리는 저 칼슘 클로라이드로 만든 컴피턴트 셀을 42도씨의 히시약으로 그냥 플라스미드를 도입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일렉트로 컴피턴트 셀은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그 양쪽에 전극이 있는 큐벳에 박테리아와 DNA를 섞어서 넣고 25,000볼트로 전기를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DNA는 여러분이 뭐 잘 알겠지만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죠.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양전하를 쏴주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DNA를 밀고 세포 안으로 집어 넣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의 힘으로 플라스미드 DNA를 세포 안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렉트로포레이션 방법은 일렉트로포레이터라는 기계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계가 없는 관계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칼슘 클로라이드를 농도를 다르게 해서 한 2번 정도 박테리아를 풀어주게 돼요. 아이스에 꽂아서 풀어서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이제 또 다른 농도의 칼슘 클로라이드로 또 처리를 해서 풀게 되죠. 그러면은 셀월이 헐거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분주를 해서 얼리코치라고 표현했죠. 분주를 해서 마이너스 70도씨에 보관을 해놓고 사용하기 직전에 꺼내서 아이스에 꽂아서 녹이게 되는 거죠. 이 컴퓨터 셀을 만드는 기본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간략한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예요. 컴퓨터 셀 준비하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원하는 리커미넌트 DNA를 라이게이션을 한 다음에 컴퓨턴트 셀이 되면은 점점점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얘기했듯이 셀 멤브레인이 약화된 상태예요. 요 약화된 틈새를 이용해서 플라스미드 DNA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넣고서 다시 헐거워진 멤브레인을 회복을 시켜줘야겠죠. 박테리아를 1시간 동안 뭐 굉장히 약하게 250 RPM 정도로 살살살살 쉐이킹 인큐베이션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부를 플레이트에 깔아서 콜로니를 얻으면 되죠. 그러면 이 콜로니를 하나하나 따서 또 키우겠죠. 그리고 그 키운 박테리아에서 미니 프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플라스미드를 얻어내고 엔자임 처리를 해서 박테리아를 얻게 됩니다. 히샥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일렉트로포레이션하고 각각 약간 설명을 넣어놓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엄청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나왔듯이 캐션이라고 하는 양이온 차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칼슘 클로라이드나 망간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의 리에이전트를 처리를 해서
멤브레인을 헐겁게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컨비턴트 셀에 히시약, 열을 가해서 플라스미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히시약이라는 게 아주 높은 열이 아니고요. 박테리아가 일반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환경 37도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은 그게 히시약이 돼요. 그래서 42도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아까 일렉트로포레이션용 컴퓨터 셀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 있듯이 뭐 아이스 콜드 디이오나이즈드 워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온을 끊어주게 하는 그런 물질 가지고 박테리아를 이제 와시를 해주게 되면은 멤브레인이 약화되어 있는 차지가 약화되어 있는 그런 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DNA를 전기 힘으로 확 밀어갖고 플라스미드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포레이터라는 기계를 쓰는데요. 요 포레이션이라는 게 구멍 뚫는 거예요. 구멍. 천공이라고 말하죠. 전기 천공. 그래서 전기 천공 방법으로 플라스미드를 전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미드는 아무리 사이즈가 커봐야 10kg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만 베이스 페어라는 소리죠. 근데 이제 동물세포에 사용하는 특히 이제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멤브레인이 단단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큰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 그 셀 월 사이사이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랬을 때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힘이죠. 전류가 흐르는 그 방식을 전기용동하듯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전자로 밀어서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뭐 실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우리 것만, 그러니까 나이게이션 한 것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듯이 네거티브 컨트롤, 그리고 포지티브 컨트롤, 익스페리먼터, 우리가 실제 라이게이션 한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학생이 다 네거티브, 포지티브로 할 건 아니고요. 만약에 조를 짜게 되면은 조마다 실험한 거는 개별적으로 다 있을 거고요. 제가 포지티브 컨트롤을 드릴 거예요. 포지티브 컨트롤이라는 거는 플라스미드 이미 되어 있는 거. 그쵸? 그래서 플라스미드를 넣으면은 100% 컴퓨터 셀이 작동을 해서 콜로니가 생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라고 표현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가 제공한 컴퓨터 셀이 얼마나 워킹을 해서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셀 바이어빌리티, 셀이 잘 사는지를 보는 게 이 포지티브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이 석세스 했는지,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 방법이 맞게 잘 작용을 하는지를 보는 게 이 포지티브 컨트롤이죠. 네거티브 컨트롤은 반대예요. 콜로니가 생기면은 안 되는 거죠. 셀 언론이라고 돼 있어요. DNA를 넣어주지 않고 컴피턴트 셀만 그냥 깔아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플레이트에 안티바이오틱스를 넣는다고 해줬는데 셀만 깔았는데 콜로니가 뿅 하고 나오네. 뭐 그거는 뭔가에 오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뜻이 백그라운드 콜로니 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되는 여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티바이오틱스가 작동을 안 하면은 콜로니가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티바이오틱스 들어가 있는 플레이트가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안티바이오틱스들이 깨지면 항생제들이 깨지면서 반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플레이트를 쓰면 콜로니가 잘 나와요. 그거는 실험을 잘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생제의 파괴로 인해서 박테리아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선별하는 게 이 네거티브 컨트롤이죠. 그래서 네거티브 컨트롤, 백그라운드 유무를 보는 거, 포지티브 컨트롤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셀 생존이나 트랜스포메이션의 효율,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본 실험, 플라스미드를 리커미넌 DNA를 집어넣어서 콜로니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 콜로니 숫자에 따라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됐다, 안 됐다도 얘기할 수 있고, 라이게이션, 그러니까 우리의 리커미넌 DNA가 잘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도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 다 해봤죠? 안 해봤어? 기철, 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온도를 무한정 올리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시작할 그러면 때 42도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42도 30초나 1분 뭐 시간을 길게 하거나 온도를 45도까지 올려주고 이러면은 더 잘 들어갈 거 아니야. 안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해? 많이 넣어주면은 높은 온도로 작동시키면은 더 잘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42도를 사용할까? 더 온도를 높여주거나 반응 시간을 길게 안 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현주 왜 그럴 것 같아? 음, 온도가 높아지면 더 잘 들어갈 텐데. 일반적으로 42도 이상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죽어. 박테리아가 죽는 박테리아 수가 많아지는 거죠. 왜? 열이 올라가니까 약한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플라스미드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박테리아가 또 죽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조건들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가능성이 이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콜로니가 하나도 안 뜨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해봤겠지만. 그래서 콜로니가 아예 안 뜨는 경우는 아까 뭐 네가티브 컨트롤하고 포지티브 컨트롤에서 얘기를 했는데, 승우, 콜로니가 아예 안 뜨는 경우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몇 가지 나열해서 얘기해줬잖아. 콜로니가 안 뜨는 경우. 1번, 우리의 입장에서 실험이 실패한 거예요. 그쵸. 실패의 요인은 온도 조절을 잘못했다거나, 어? 온도 조절을 잘못한 경우, 온도 조절? 온도 네. 조절이 잘못됐을 때는 박테리아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의 요소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실험의 측면에서 콜로니가 아예 안 떴어. 우리의 주 목적은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우리의 주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 전에 뭐 했어? 다들 같이 들었으니까. 정화, 글이라도 남겨봐.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 라이게이션 했잖아. 리컨비넌트 DNA를 만들었죠. 그럼 콜로니가 안 떴다는 얘기는 뭐의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응? 뭐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콜로니가 생성이 안 됐겠죠. 아까 엔자임으로 플라스미드도 자르고 인서트도 잘랐어요. 근데 플라스미드가 잘려진 상태, 서큘라가 아니고 원형이 안 된 상태면은 박테리아가 자란다, 안 자란다? 안절. 안 자라요. 자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라이게이션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 실패한 거예요. 라이게이션이 안 된 거예요. 원형의 플라스미드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엔자임이 스키엔드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서로 붙어서 서큘러 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붙은 거죠. 그러면은 박테리아에 어떤 유전자 발현이 안 돼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니까 항생제가 들어있는 플레이트에서 콜로니는 안 나오겠죠.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콜로니가 안 나온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는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라이게이션이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콜로니가 안 떴어.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승우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승우는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셀이 죽어서 콜로니가 안 떴다고 그랬어. 뭐 콜로니가 안 떴다는 거는 리커비넌트 DNA가 안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플라스미드가 셀 안으로 못 들어가면은 콜로니가 형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콜로니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짚어갈 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까 보여드린 네가티브와 이제 포지티브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죠. 각각 뭐 실험 방법은 일렉트로포레이션은 그림으로 한번 살짝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케미컬로 우리가 방법을 할 거니까 컴피턴트 셀에 라이게이티드 믹스처라고 돼 있죠. 1에서 5마이크로리터 10분의 1 볼륨이에요. 50마이크로리터의 컴피턴트 셀에 5마이크로리터를 넣고 아이스에 30분 정도 반응을 시킨 다음에 42도에서 30초 시샥을 주고 다시 아이스에 몇 분간 꽂아놨다가 엘비브로스나 이런 거 여기가 이제 시샥 스탑이죠. 일렉트로포레이션은 똑같아요. 컴퓨터 셀에 DNA 넣고 요 큐벳이죠. 큐벳. 요게 이제 전극이 달려 있어요. 여기다가 컴퓨터 셀 DNA 들어간 걸 넣고 요 30분 동안 왜 아이스에 꽂아 놓을까요? 30분 동안 굳이 아이스에다가 DNA 섞어갖고 컴퓨턴트 셀을 꽂아 놓을 이유가 왜 있을까요? 저렇게 꽂아 놓으면은 DNA가 아까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그 DNA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솔루션 안을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을까? 플라스미드 DNA가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DNA들이 막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저 30분 동안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막에,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가서 붙어 있으면은 열을 주면은 막이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리턴 돼서 이제 일렉트로포레이션은 기계를 써서 일렉트릭 샷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 넣을 거고 또 안정화 시키겠죠. 요 다음에 이제 컬처 리커버리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게 우리가 사용할 실험 방법이에요. 30분, 42도 30초, 그럼 다시 아이스에 꽂아놓고 한 2, 3분 기다렸다가 리커버리 스텝을 진행하게 될 거죠. 요 밑에 주소들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활용해 갖고 보세요. 제가 실험 방법 넣을 거니까. 여기 이제 일렉트로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 있듯이 일반적으로 셀 앤 플라스미드 인큐베이션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DNA 자체는 음전화를 많이 띈 상태가 될 거고요. 세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쪽은 음전화를 많이 띠게 되고 바깥쪽은 양전화를 띠는 그런 형태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전기를 확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때 이 전자가 이 플라스미드 DNA를 안으로 밀어넣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어넣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케이, 셀 리커버리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세포가 플라스미드들을 받아들였고, 요 플라스미드를 받아들인 세포를 이제 키워야겠죠. 1시간 동안 1ml에 여기 SOC 미디움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면 LB 미디움, LB 브로스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 컬처 미디움이에요. 여기에는 항생제가 절대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여기다 항생제 넣으면은 플라스미드가 들어가서 아직 작동도 안 했는데 박테리아 그냥 다 죽어버리겠죠. 37도씨에서 225나 250 rpm 정도로 1시간 동안 쉐이킹 인큐베이션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LB 브로스를 많이 쓰는데 이 SOC 미디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듯이 contain glucose and MgCl2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트랜스포메이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미디움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싼 LB 브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또는 박테리아가 잘 못 살 때, 굉장히 고영양 상태에 최적화되어 있는 미디어라 이 SOC 미디움을 쓰면은 더 잘 사용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e of SOC 미디움을 LB 브로스 대신에 사용하게 되면은 increase formation of transformed colony죠. 2배에서 3배 정도 더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코드닛 숫자가 2~3배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래서 LB 브로스로 해볼 거고요. 잘 안되면 SOC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앞에 여러분들 선배들 실험해보면은 SOC로 해서 굳이 안 해도 LB 브로스에서도 충분히 콜론이 잘 뜨고 이제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셀 리커버리를 얼마에 얼마? 37도에서 1시간 동안, 그쵸? 진행을 해서 키우고요. 나중에 그거를 이제 플레이트에 깔게 되죠. 그림으로 보면 SCU 미디움 넣고서 시작한 다음에 37도에서 1시간 동안 이 표시된 건 쉐이킹이에요. 쉐이킹 인큐베이터로 키운 다음에 플레이트에 깔아주게 되면은 박테리아가 안정화되면서 자라게 되죠. 그럼 플라스미드는 하나 들어가 있는데 증폭되면서 플라스미드를 나눠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짜리가 2개가 되는 거죠. 또 얘네가 또 증폭되면서 또 2개로 나눠지고 또 2개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플라스미드의 숫자가 박테리아 숫자와 동일하게 박테리아 증식되는 만큼 플라스미드도 증가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유예요. 우리가 원하는 리커비넌 DNA를 증폭을 시키게 되는 거죠. 플레이팅 하는 방법은 고전적인 방법이죠. 유리막대기 가지고 스프레더 만들어 보실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깔아준 거를 알콜 램프로 이제 히팅해서 소독한 스프레더를 쫙쫙쫙 밀어갖고 도말한다고 표현하죠. 평평하게 박테리아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를 깔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구슬이에요. 구슬. 글래스 비드라고 하는데 박테리아 트랜스포메이션 반응한 거 히시약 주고서 키운 거를 넣고 요 유리 비드를 넣고 막 흔들어 주면은 똑같이 잘 섞여서 깔리게 되죠. 우리는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스프레더. 여하튼 플레이팅 하고 나서 하룻밤 37도 인큐베이터에 넣고 기다리면은 콜로니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콜로니를 따서 3ml LB 브로스 뭐가 들어있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LB 브로스에 하룻밤 키워서 그 박테리아를 얻어내고 플라스미드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이 플라스미드 뽑아내는 스텝이 이 플라스미드 DNA 프랩, 미니 프랩이라는, 미니라는 거는 양이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니 프랩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DNA 양이 한 50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고요. 미디를 하게 되면 200에서 300, 맥시 프랩 하면은 한 7,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 1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잘 나오면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의 양에 따라서 미니, 미디, 맥시, 당연히 박테리아의 컬처 볼륨도 많아지겠죠. 미니 프랩은 3에서 5ml 컬처, 미디는 100에서 200, 맥시는 뭐 많이 키우면 500ml, 뭐 이렇게까지 키워서 플라스미드 DNA를 얻어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콜로니를 따서
키운 걸 가지고 미니 프랩해서 플라스미드를 얻어내고 다시 제한 요소를 처리를 해서 원하는 유전자가 도입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스텝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냐 하면은 실험의 한 3분의 2가 진행이 된 거예요. 3분의 2 좀 안 되게. 만약에 플라스미드에서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인 리커비넌트 DNA를 얻는 클로닝 스텝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세포의 트랜스펙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동물세포에 전달을 해서 그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발현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할 거고요. 웨스턴 블롯도 여러분들이 직접 할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 세포를 고정해서 항체를 붙이고 형광 항체를 붙여서 형광염색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안내 받았다고 그러시니까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와서 정식 수업을 듣게 될 거고요. 실험 수업은 5월 11일부터 오면 13일, 1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수업이 될 거니까 아마 5월달, 6월달 두 달 하면은 이론 강의는 안 할 거니까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PPT 제가 해드린 거 미니 프랩까지 하면은 이 클로닝에 관련된 거는 한 번 다 강의를 들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험실에 오셔서 각각의 스텝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말에 보강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가능하면은 수업 시간에, 화요일 날 오후 시간에 가능하면 다 진행을 할 거고, 모자른 시간들은 뭐,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 오늘 했으면은 내일 아침에 와서 플레이트 꺼내야겠죠. 그런 것 정도. 그리고, 화요일 날 미니 프랩을 하려면 박테리아를 먼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월요일 날 미리 콜로니를 따서 접종을 해서 키워야 될 거예요. 뭐 그런 것들 뭐 엑스트라로 하는 시간 정도를 좀 더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주면은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끝에 스텝까지 싹 다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공해준 프라이머 시퀀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라이머는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오시면은 PCR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실험 단계는 지금 신하연 학생이 석사과정 조교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교님으로 활동을 해 주실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거나 아니면 알겠는데 뭐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 이해돼요? 몇 프로나 이해가 되나? 직접 해보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못할 것 같은 자신 없는 목소리. 그래요. 내 생각에는, 뭐, 프라이머 디자인하는 것도 해봤고, 이 실험 스텝은 또 실제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나온 대로 그대로 스텝 따라서 하면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채팅창에다가 자기 이름 한 번씩 써서 올려요. 추석 체크하게. 고정학생은 남겼고, 이승우, 기철, 현주,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론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미니 프랩 하고, 그 다음 시간에 5월 5일이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은 쉬시고 12일날 학교 오면은 그때 봐요. 다음 주 요 시간에 다시 요 라이브 강의로 또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혹시 쑥스러워서 못 물어본 거 있었으면은 채팅으로 질문해요. 네. 네. 혹시 한 번 더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네. 요거 녹화해놨으니까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 거예요. 네, 수고들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생화학 실험,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부터 했던 PCR 프로덕트, 젤 일루션, 그리고 엔자임 다이제스션, 그리고 엔자임 처리한 거에 다시 젤 일루션, 그리고 라이게이션에서 나온 리커미넌 DNA를 확인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콜로니를 얻는 것까지 뭐 한 달여간 했던 이론 수업을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또 질문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콜로니를 따서 그 리컴비넌트 DNA, 증폭된 리컴비넌트 DNA를 얻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